오종혁 국어TV.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생입니다. 자, 오늘은 한승원의 어머니라는 현대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예,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마름집 하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죠? 예, 봉변을 당해요.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마름집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제 아들들에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름집이라는 것은 이제 지주를 대신해서 소작권을 관리해주는 중간 관리인입니다. 그 사람 집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 사람 집과. 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봉변이 있었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죠. 이러한 설상가상이잖아요. 그죠? 두 번의 이 아픔, 그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 돼서 자식들이 특히 막내가 열 받은 겁니다. 아셨죠? 사건의 발단이 되고요. 불행의 시작이 되고 어머니 한해 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은 이제 어떤 한자성어 중에 각골지통, 뭐 각골통한, 굉장히 뼈에 새기는 고통과 한입니다. 마름집에 대한 원통함, 그죠? 분기충천, 굉장히 그 화가 나는 거죠. 분기탱천, 분한 마음이 하늘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세, 이런 한자성어도요, 한 번 정도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계층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겁니다. 당시의 계층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거죠. 마름과 소작인 같은 경우, 그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에 인과관계죠. 이런 상황 때문에 막내 아들이 이제 이름이 막동입니다. 막동이가 이제 격분하게 됩니다. 분기탱천, 분기충천이 되는 거죠. 굉장히 분노하게 돼서 마름집을 털어버려요. 재물을 훔친다 할 때 턴다고 하는데 막동이는 범죄자가 돼서 이제 피신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후 막내 아들은 도피 생활을 해요. 이제 피신 생활을 하던 중 다른 사건에 또 연루가 됩니다. 설상가상이라는 거죠. 그죠? 남이 저지른 범죄에 또 연관이 된다. 이런 뜻이 이제 연루돼요. 또 감옥에 이제 투옥됩니다. 투옥되고 어머니에게 또 복역 중이라는 편지가 또 전달이 돼요. 편지의 역할 바로 막동이의 소식이겠죠. 자, 그래서 막동이가 이제 징역살이를 한다는 말에 이제 어머니는 또 한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죠. 속수무책 한자로 좌불안석 노심초사 전전긍긍.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셨죠? 굉장히 불안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렇게 있을 수만 없어서 도지소라는 것은 이제 1년 동안 곡식을 얼마씩 내기로 하고 임대하는 거죠. 임대하는 소가 이제 도지소가 되는 겁니다. 빌린 거예요. 그 내어준 것을 또 팔아버리네요. 그래도 제간에는 세상 물정이 귀가 뚫렸다고 하는, 세상 인심에 귀가 뚫렸다는 것은 굉장히 세상 인심에 화나다, 그렇죠? 판단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반대말은 이제 무지몽매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작은 아들 이현이, 그렇죠? 큰 아들, 작은 아들, 막내 아들 이렇게 되는 거 봐요. 삼형제. 그 중에 작은 아들 이현이를 얘기합니다. 광주로 보냈다. 광주는 이제 광주 교도소가 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를 갔다 온 그놈이 이제 이현이 갔다 왔겠죠.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독립투사였던 사람을 암살한 범인이 바로 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살자네요, 암살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징역을 산다더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렇죠? 이현 둘째 아들의 말을 간접 이용해서 인용해서 막동이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막동이가 징역살이를 한 이유가 드러났고요. 광복 후 살인죄로 복역 중인 막동이의 처지가 드러난 겁니다. 한데 또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던 것은 언제까지 산다더냐 하고 해도 대답이 없어. 또 언제 출소할 수 있을 것이냐고 해도 대답이 없어요. 이현이 침묵만 지켜요. 그건 뭐 묵묵부답이라고 하거든요. 고개를 팍 숙이죠. 자, 그래서 이 막동이의 범죄가 어때? 중죄잖아요. 살인죄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요직을 맡고 있는 이런 권력자에게 살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간접적으로 제시됐는데 큰 중죄이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답 대신 행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상황임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징역살이의 구체적 이유를 몰라서 어머니는 굉장히 답답해요. 뭔 일인가, 뭔 일이요? 하면서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네요. 어머니의 안타까움, 속상함이 잘 지지돼 있고요. 그게 무슨 벼락 맞을 손이냐고, 천부당 만부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막동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그건 옆에 사람이 지어붙여서 뒤집어 씌운 것이다. 누명 쓴
것이라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식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 귀한 줄을 안다. 뭐 이런 그 속담이 있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이 지극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마냥 쓸데없는 일이었고, 예, 그죠? 펄펄 뛰어봐야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이때부터, 예, 그 한계를 인식하고 나서부터 이 말이에요. 열을 걸러 한 번씩, 그죠? 예, 허위, 몹시 힘들어하는 모양을 지금 음성 상징어를 써서 표현해 준 거고요. 보성으로 달려갑니다. 전라남도 보성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서 광주 땅에 내려서 동명동 형무소, 네, 구체적인 장소가 나왔죠. 동명동, 예, 지금 현재 광주 교도소입니다. 광주 교도소, 그죠? 예, 23년도쯤 되거든요. 23년, 1923년도 5월에 광주 형무소로 됐고요. 61년도에 예, 광주 교도소로 이제 개칭을 했으니까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23년대가 맞는 거예요. 자, 면회 창구에 면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두 손이 묶여 있네요. 결박 당했네요. 막동이가. 그래서 푸르스만 죄수복의 막동이가 이제 보이고, 예, 그놈의 허옇고 푸석푸석한 얼굴을 보면서 쓰라린 얼마나 그 아프겠어요. 마음이 어머님 입장에서. 예, 달래곤 했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굴 보고 마음을 달랬다는 겁니다. 엄마가 막동이 얼굴 보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징역을 사는 자식의 처지를 보고 괴로운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고생하는 자식의 얼굴을 보고서 마음을 진정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그죠? 징역살이를 하는 막동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낸 거고요. 또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을 더욱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놈, 아들을 갖다 그놈이라고 했다는 거는 욕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사랑스럽고 가까운 그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늙은 어머니는 누가 너에게 그런 죄를 씌웠냐고, 그죠? 울며 불며, 그죠? 예, 물어보고 했던 것이었지만 그놈은 멀거니, 자, 멀거니라는 것은 우두커니, 그죠? 멍하게 역시 어미의 얼굴만 건너다 볼 뿐 입을 꼭 다물고 있곤 할 뿐이었던 것이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강 건너 불 보듯 수수방관하고 있는 막동의 모습을 지금 읽을 수가 있고요. 어머니의 이 비통한 태도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막동이의 태연한 모습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놈의 그런 태도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추측하는 거죠. 그놈의 마음 속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어떤 사정, 어떤 내막, 어떤 속사정, 실상 이런 거겠죠. 있기는 한 모양인데, 그렇죠? 예, 뭔가 이제 마음속에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대략 느낌이 오는 거죠. 그죠? 그걸 그 실정을 무슨 말로 어떻게 해서 밝히게 할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런 속담과도 연결이 되고요. 속수무책이죠 이제.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 방법을 모르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이제 노모의 자책, 그다음에 체념이 나옵니다. 늙은 어머니는 그 막동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무슨 소갈머리 없다는 얘기는 이제 생각이 없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스스로 자책하는 장면이고요. 반성하고 한의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그죠?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스스로 잘못한 행위를 해서 스스로 포성줄에 묶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혀를 깨물고 칵 죽어야 한다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겠다. 결자 해지. 죄책감이 쌓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렇죠? 굉장히 문장이 기네요. 끊길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쉼표를 통해서. 마루장 위에서, 형무소 마루판 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무소에는 이제 마루장이라고 왜 마루판을 깔았냐? 그건요. 형무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뛰거나 움직이거나, 그렇죠? 소동이 일어나면 소리가 들리기 위해서 마루판으로 깔았다고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 마루장은 형무소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골골, 시름시름 막 앓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떨고 있고 막 그대로 채 눈을 감을 수란 도저히 없는 거죠. 그렇죠? 형무소에 있는 아들을 생각할 때 자살을 할 수 없는 어머니의 아픈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일일마다 매일, 그렇죠? 마냥 답답하고 기막히던데 어머님의 마음은 뭐 천편일률적으로 굉장히 답답하고 기막히고 어이없고, 그렇죠? 애가 타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결국 원인이 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이들한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린 것이 이제 화근이 돼서
자책하고 한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울분과 우라가 생기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놈한테 내리 덮인 죄, 응? 어차피 죄가 이제 인정이 됐으니까 그 죄를 어떻게 벗겨줄 길이란 방법도 없고 속수무책이고 뭐 자포자기가 했네요, 이 정도에서는. 근데 이제 그놈이 벗어 나오는 날, 석방하는 날, 출소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면회를 가면 얼굴이라도 보도록 해주는 것도 그것만이라도 고맙다. 그죠? 불행 중 다행인 거죠.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면회를 다니는 길밖에 없다라고 어머니는 혼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막둥이를 석방시키는 것에 자포자기하지만 결국 차선책으로 면회를 통해서 자식과의 만남을 천만다행으로 여기면서 안심하는 장면이에요. 그나마 모성애가 나타나 있고요. 어머니의 의지적인, 그렇죠? 죽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가 분명히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연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그 문장이 굉장히 길죠. 이렇게 만연체의 효과가 어디에 있냐? 상황을 상세하고 장황하게 나타내고자 할 때 쓰거나 인물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가 있죠. 길게 써가지고 또 다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고스란히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효과가 또 있고요. 사건이나 인물 성격, 심리 묘사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문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결체와는 다르게 만연체 효과도 꼭 기억을 하셔서 시험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면회나 자주 다닐 수 있으면 좋았으련만 뭐 이런 얘기죠. 그놈이 집에 있을 때 품들었다는 건 날품팔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받아들인 쌀 판 돈으로 마련한 이 송아지 도지소 있었지 않습니까? 이 소로 준 것, 그것을 팔아서 또 젖혔어요. 팔아줬다는 건 매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회를 다니고 다 써버렸어. 왔다 갔다 또 왕복 교통비에 숙식비에 음식비에, 그죠? 계산을 쭉 하는 겁니다. 모두 3,500원이라는 거죠. 3,000원. 그죠? 그 3,500원을 마련을 못 해주겠다고 앙탈을 쓰고 거절하는 이 큰아들, 이 소행들이 참 섭섭하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하고 노엽겠죠. 늙은 어머니는 그 저수지 똥 밑에서 주저앉고 체념하고 있어요. 다리를 쭉 뻗고 절망하고 있는 어머니의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그죠? 통곡이라도 해버렸으면 시원할 것 같은 심정을 억누르고 이거 인내를 했어요. 부지런히 활갯짓, 길 걸을 때 이제 두 팔을 힘차게 앞뒤로 내젓는 것이 이제 활갯짓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른손에 지팡이를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활개라는 것은 생기가 있다는 얘기보다는요, 그만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지팡이를 든 걸로 봐서 늙고 병약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열 손가락이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뭐 이런 속담이 떠오르고요. 또 자식은 다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렇죠? 큰아들들의 이러한 그 섭섭하고 노여운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 가시면 이제 막둥이가 이감되었다. 즉, 이감이라는 것은 감옥을 다른 감옥으로 이전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망연자실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막둥이를 면회 가지만 만나지 못해요. 결국은 아니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요. 맨 먼저 접수를 시켰는데 마땅히 윤소님 씨,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어머님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윤소님 씨, 그죠? 하고 늙은 어머니의 이름을 더 먼저 불렀어야 당연한 것인데 어찌 늦게 접수한 사람들이 무려 6사람이나 면회장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어서 그 늙은 어머니를 불러주지 않는 것이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어머니를 이제 조급하고 다급하게 느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못담시 그러단가. 사투리가 나왔죠. 사투리의 효과 어떤 겁니까? 사실감과 생동감, 그렇죠? 현장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 면회소에서의 행위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을 좀 제시된 겁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다급하고 혹시 그놈이 아파서 못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불안함에 이제 독백을 하는 거죠. 아니 어디 다른데 보내줬단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급해진 늙은 어머니의 생각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꼭 12번째 사람을 면회장 안으로 불러들이고 느껴지는 순간, 그렇죠?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죠. 하고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휘 하고 이제야 데리고 나왔는가 보다 하고 안심하고 굉장히 방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난로위에 뜨거운 그 쇠고기국 냄비를 뜨거운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덥석 들어앉고 이제 아들을 이제 빨리 보고픈 조급한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강한 모성애가 드러나 있고요. 면회장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입구를 지키던 이 교도관이 간수죠, 간수, 형무관 할머니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늙은 할머니를 이제 늙은 어머니를 세우더니 손에 든 쪽지를 다른 교도관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를 서로 속닥거리는 거죠. 그러더니 눈살을 잔뜩 찌푸리며 입맛을 다시고, 자, 이런 걸 볼 때 어떻습니까? 간접적으로 제시되면서 독자에게 어떤, 그죠? 예, 상황을 갖다가 전달하는 건데, 굉장히 못마땅하거나 귀찮거나 난처해하는 그러한 표정인 겁니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간접 제시 중에, 예, 대화 행동이 이제 간접 제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예, 난처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 안 좋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막동이가 아들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 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슴이 후들거리고, 예, 굉장히 그 불안감, 초조 이런 거죠. 예, 그러면서 기침이 목구멍 너머에서 자꾸 근질거리면서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예, 이럴 때는 어떤 마른 기침이 나오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특히 심장 질환이 안 좋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를 악물어 억누르려고 하는데 이막동 말고 아들 또 있냐고 묻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막동 말고 다른 아들이 있어가지고, 예, 대를 이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아들들이 있으면 뭐 한 사람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습니까? 대신 있으니까 그나마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의도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불길함의 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형수가 아닌가라는 짐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들 말고 또 있냐고 하는 것은 아들이, 예, 사라질 수 있다는, 그렇죠? 예, 사라진다는 건 뭡니까? 결국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하고 재차 물었다는 겁니다. 둘이나 있다고 하자, 그죠? 일연이 이연입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자, 그리고 막동인 거예요. 그 교도관은 옆에 있는 교도관하고 또 말을 주고받아요. 예, 제가 한번 대사를 써봤습니다. 어떤 대사일까요? 하면서, 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도 참 불행 중 다행이지. 예, 그래 참 안 됐어. 응? 뭐 이렇게 둘이, 예, 고개를 끄덕이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입니다. 고개를 주걱거리다. 예, 고개를 천천히 앞뒤로, 예, 끄덕이다가 착잡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감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뜻이냐 묻자, 응? 엄마는 이제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교도관이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을 다시 한번 일그러뜨리고, 자, 교도관이 예쁘장하다. 굳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뭘까요? 예, 이거는 그만큼 어떻습니까? 일그러뜨린 것의 효과를 더 강조하려는 겁니다. 그죠? 원래 얼굴이 참 더럽게 막 일그러져 있는데 또 일그러졌다. 그러면은 뭐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그냥 예쁘장하고 곱고, 응? 아름다운 얼굴인데 일그러뜨렸다. 그러면 이거 뭐 충격이 큰 거죠. 그죠? 예, 이걸 강조한 거죠. 문 밖으로 멀리 갔다는 손짓을 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길한, 그죠? 예, 그런 상황이에요. 단순한 이감이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예, 얼굴을 일그러뜨리까지 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퉁명스러워요. 예, 굉장히 무뚝뚝한 목소리로, 예, 목포로 갔다 한 얘기예요. 광주에서 이제 목포 형무소로 이동을 한 거예요. 전라남도 무안군에 있다고 하는데 훨씬 더 멀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목포 형무소에서는요, 예, 채석 작업을 또 시킨다고 합니다. 그 근처에서 채석장에서. 그래서 아주 힘든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빨리 갔으니까 가보시오라고 이제 사무적으로 이제 퉁명스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어머니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어요. 너무 그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죠? 목포로 왜 갔냐 이거죠. 왜 갔냐. 그죠? 예, 교도관은 고개를 깊이 끄덕이면서, 예, 잠시 동안 천장을 멀거니 쳐다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간접짓이죠. 어떤 겁니까? 안타까운 행동이죠. 그죠? 안타까우니까 할 말은 없잖아요. 예. 어따음에 어쩌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전라도 사투리가 이제 직접 드러나네요. 예. 하고 허둥허둥, 예, 급하게 나서다가, 예, 어때요? 기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배창자를 긁어짓느라고, 예, 병약하고 나약한 늙은 어머니의 상황이 잘 드러났어요. 그렇죠? 쪼그려 앉은 늙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우유병 하나. 자, 이 우유병 하나라는 것은, 예, 막둥이를 위한 그러한, 음식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온통 다 이 어머니의 품속에 자식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막둥이의 그, 감옥살이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에 한이 남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고깃국도 싸오고 우유병도 가져오고, 그죠? 근데 그것이 떨어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예, 박살이 났다는 얘기는, 예, 무슨 의미예요, 이게 지금? 박살이 났다. 산산조각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것은 뭐예요? 어머니의 이 품속에 넣었던 이 자식의, 어떤 존재가 결국은, 예, 멀리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걸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그죠? 예,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예, 망연자실을 한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소리를 통해서 박살나면서 깨지는 소리잖아요. 비극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남자가 안 됐다는 듯이 딱하다는 듯이 가련하게 애처롭게 그쵸? 끌끌 혀를 차면서 유감의 뜻을 나타낸 거죠. 그러면서 그 늙은 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우두망찰 멍하니 당황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간접제시라고 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 인물의 심리를 찾아내는 거. 이게 간접제시예요, 여러분. 장면제시, 극적제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굉장히 소설에선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사투리 사용의 효과, 사실적, 향토적, 생명력, 억양 이런 거 한번 확인하셔갖고 시험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청주의 눈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도 이 소설을 읽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는데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눈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보조 인물인 아내가 사건의 전개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자, 특히 그 노인이 이제 주된 인물이고요. 나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또 아내가 있고요. 노인은 어떤 노인이냐면 가난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식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을 간직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집안의 몰락이 좀 깊은 한이 아들들에게 미안하고 항상 부끄러워하는, 그죠? 그래서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그 마음이 한이 되어 있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작품 꼭 한번 공부해 보시고 비교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핵심 정리 가시면은 이제 연작 소설이고요. 어머니의 사랑과 한, 그다음에 지극한 모성애, 꼭 기억하시고, 비극적, 사실적, 토속적이면서 만연체가 돼 있다. 시간적은 광복 직후, 전라남도 반농반어의 바닷가 마을 어촌이네요, 그죠?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설상 특징에는 어머니의 한과 깊은 사랑이 드러났고, 또 감옥살이 여비를 마련하려고 애쓰는 어머니의 모습 드러났죠. 또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회상하는 것을 지금 시험에 출제된 거고요. 자식을 만나러 가는 심정을 애절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또 감옥살이 막동의 감옥살이의 이제 극을 이루고죠. 극적 절정. 또 아버지를 죽게 만든 자의 분노 이런 거. 그리고 옥바라지 않은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 그죠? 광복 전을 배경으로 하는 소장농 집안의 고통스러운 삶도 이렇게 다각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또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 그죠?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전체 소설에서 또 어머니 하는 남편을 잃었죠. 또 자식 감옥에 보냈죠. 또 식민지 수탈이 있었죠. 지주인 참복내와 마름이 나옵니다만 결국 집단적 주체 가해자는 일본 식민주의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것까지 아시면 더 좋겠고. 자, 체주사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참고하시고요. 또 머슴에게 봉변당한 이야기, 우리 첫 부분에 나왔죠. 요거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또 아들들이 격분해서 결국은 마름에 항거하다가 일이 커져서 도망을 가고요. 막동이는 광복 후 살인죄로 또 투옥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전체 줄거리인데요. 한번 쭉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셔가지고 전체 스토리를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등장인물 다시 정리를 했어요. 어머니는 모성애가 강한 사람이고, 그렇죠? 막동이는 불의를 참지 못한 성격이에요. 사형당한 것인 거라는 의아심을 남기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남일녀입니다. 삼남일녀. 자, 핵심 정리는 끝났고요. 이제 오답 피하기 연습, 설상 특징 정리하신 대로 제가 한번 하고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초점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초점하자는 말은요, 어떤 전역학과 시점의 소설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이제 초점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정 지문에서 어느 부분을 서술자의 시각으로 보느냐, 또 어느 부분은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서술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상석의 3대 같은 거, 또 두파산, 오영수의 화산떼기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으로 초점하자가 드러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제한적 전적 시점이라고 나오거든요. 제한적 전적 작가 시점. 수능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소설에서 서술자가 여러 등장인물 중 하나의 특정 인물로 주인공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 인물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거든요. 그래서 서술자는 독자를 하여금 초점이 되는 인물에 공감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박완수의 자전거 도둑이에요. 그리고 소설가 구보씨의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품 밖에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동과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선지에서 구성해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서술자의 초점하자,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문제들을 한번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자, 자녀들에게 어머니보다 더 훌륭한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은 없다. 어머니는 선물이네요. 그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또 어머니의 눈물에 과학으로 분석할 수 없는 모성애가 있다. 뭐 이겁니다. 그쵸? 공감이 가네요. 자, 마지막 링컨이 얘기했네요.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이다. 자, 이걸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승원의 어머니라는 소설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학교 시험이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종혁 국어TV